함수가 뭔지는 다 알잖아, 맞지? 함수가 뭔지는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이거 어원을 좀 볼게요. 결국에는 품을 합이거든. 뭘 품을까? 변수를 품는다는 얘기거든. 변수를 품었다라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변수를 품었느냐? 두 변수를 품었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두 변수를 품은 두 변수를 품었다 함수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품었는데 이 변수와 변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x와 y 사이에 관계가 있을 텐데 이 관계를 우리가 대응이라고 불러요. 여기와 여기 사이의 관계를 좀 뜯어봅시다. 그냥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연결 짓는다, 짝 짓는다. 그게 대응이야. 근데 그 대응의 규칙이 특이한 거지. 그걸 함수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연결 지으면 다 대응이야. 근데 일정한 룰이 있는데 그 룰에 따라서 대응시키면 함수라는 얘기야. 근데 그 룰이 뭐냐? 그 룰이 찢어져야 되겠네. 찢어져야 되겠네. 자, 책 받고, 자, 이렇게 책 받고. 저기 앉으려고? 어떻게 앉던지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어떤 룰이 있느냐? 모든 x 여기를 정의역이라고 불렀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x가 오직 하나야, 맞죠? 오직 하나의 y 어디에 들어있는 집합 y에 들어있는 얘를 공역이라고 부르죠. 오직 하나의 y에 뭐한다? 대응한다. 관계. 그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응도라고 합니다. f가 있고 여기에 x가 어디에 대응된다? y에 대응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누적되어서 이제 합성 역함수 이 부분도 다 이쪽으로서 조금씩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한집합상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보통 제한된 실수나 아니면 실수 집합에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지. 정의역도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공역도, 정의역도 공역도 모두 지금처럼 무한집합이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x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을 때 x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을 때 교점이 어떻게 된다? 얘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얘는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야. 이게 유한집합 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 텐데 혹시나 잊었을까 봐. 자, 여기에서는 제한 범위가 있겠죠. 제한 범위 정의역 내에서야. 정의역 내에서 x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을 때 그 교점이 한 개 생기는데 이 한 개 생기는 것도 어디 들어있어야 돼? 공역 내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공역 내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 함수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함수가 이게 끝이에요.
함수가 이게 끝이고 함수 앞으로 합성이나 역함수나 다 마찬가지야. 어디를 관점으로 보느냐? 두 변수를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야. 합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중간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질 뿐이고 역함수는 그 방향만 변할 뿐이니까 결국에는 두 변수에 대한 관계부터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복잡해지면 끊어서 살펴본다. 그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끊어서 살펴본다는 얘기야. 그건 조금 이따 합성함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 상등입니다. 자, 상등이다. 뭐다?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서로 같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지? 대응 관계가 한글로 적을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대응 관계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콩 심은데 콩 나야 된다는 얘기야. 둘 다 콩 심었는데 콩 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값을 대입하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다? 정의역, 공역이 일치합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일치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있거든. f라는 함수랑 y라는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있을 거고, 자, 둘 다 x에서 x로 갑니다. 여기도 x에서 x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무조건 만족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조건은 이미 세팅이 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수식이 fx 자체가 fx가 x제곱이고 gx가 절대값 x가 될 때에 이 함수 f라는 녀석과 g라는 녀석이 서로 같기 위한 x가 도대체 누굴까? 몇 개일까? 이거 x의 개수부터 봅시다. 개수가 몇 개일까? 하면 여기 한 절반은 틀려요. 절반은 틀리거든.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단답형으로 냈으면 한 절반은 틀려. 왜냐하면 역대 이거 많이 틀렸거든. 이런 이그젬플을 줬었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얻어가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문제가 안 되니까 대응 관계가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고, 대응 관계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x를 둘 다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같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풀 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겠어요? x제곱이랑 절대값 x랑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뭐 저거를 0 이상 0 미만이라고 두고 난 다음에 뭐 풀든 그냥 풀든 상관이 없을 텐데, 그래프로 그려도 너무나 자명한 건데 그래프로 그려버리면, 자, y는 일단은 x제곱이랑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0,0을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1,1이라는 녀석이랑 그 다음에 누구를 지나게 되는데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가볍게 교점의 x 좌표로 이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맞죠? 3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족하는 x가 3개야.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야. 그러면 이 원소들은 뭐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되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거든. 이거를. 근데 이거를 뭐로 잡으면 안 된다? 마이너스 1이라고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살펴보셔야 돼?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돼. 정의가 안 되잖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디로 대응해야 되는데? 1로 대응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는데 저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이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일이 집합들을 다 찾아가지고 얘가 되지는 않지만 0은 돼요.
0은 0으로 갈 수 있으니까 1도 돼요. 1도 1은 1로 갈 수 있으니까 돼요. 그런데 자 마이너스 1하고 0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이 갈 곳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는 되지 않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1하고 1은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1로 대응하고 1도 1로 대응하니까 된다는 얘기야.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끝에 한번 봅시다. 누구 있지? 0하고 1 있나? 0, 1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다?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또한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공집합은 당연히 제외입니다. 공집합은 제외입니다. 오케이? 공집합은 제외가 되는 거니까 몇 개가 됐다? 여기서 5개가 나온다. 자, 얘가 뭐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기출됐었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7개나 답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2의 3승에서 1 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3등을 볼 때 좀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서 이게 실수가 안 나게끔 좀 잡아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런 내용이야. 자, 살짝 1대1 함수입니다. 자, 1대1 함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대1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다 알겠죠? 많이 봤었잖아.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이 다르다.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이 다르다. 이거를 만족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거의 대우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대우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봅시다. 이게 유한집합 내에서 이게 1대1 함수냐 아니냐 구분 못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란 말이야.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거 없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무한집합으로 갔을 때 이게 실수집합에서 실수집합으로 갔었을 때 F가 여기서 이렇게 갔었을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둡시다. 당연히 함수이면서야 함수가 당연히 되는데 함수가 되는데 자,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을 때야. 여기서는 y축과 평행한 y축과 평행하면 이거잖아. 미안, x축과 평행하네. 오락가락하네. 뭐야? x축과 평행한 거야. x축과 평행한 거야.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을 때, 평행한 직선을 그을 때예요. 자, 얘는 무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쪽은 무조건이 아니라 있으면이야. 오케이? 있으면. 그러니까 직선을 그을 때 여기는 교점이 있다면, 교점이 존재한다라면, 교점이 있으면 몇 개 있다? 오직 한 개 있어.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자, 뭐 제한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y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x축이 이렇게 될 때에 함수가 일단 되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에 빵꾸가 뚫려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중간에 이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어. 비어 있고 여기 빵꾸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있으면 한 개 함수도 다 되겠고, 맞죠? 또 어떤 경우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에서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도 뭐가 된다? 하나의 교점이 있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 붙으면 뭐다?
1대1 함수가 되겠지. 여기 붙으면 1대1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붙느냐 여기 붙느냐 그러면 여기 붙으면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됐어요? 오케이? 자 1대1 함수가 되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점이 있으면 한 게 있어야 돼요. 교점이 있으면. 자 조금만 더 혹시나 착각할까봐 자 여기에서 딱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딱 갔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얘도 1대1 함수인 거야. 얘도 1대1 함수인 거야. 맞죠? 얘도 1대1 함수고 교점이 있으면 한 개, 교점이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니? 근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1대1 함수 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냥 1대1 함수는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 이거를 공식적으로는 연속이라고 부르거든요. 연속이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으면서 뭐가 되면 이 함수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증가하게 되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절대적으로 1대1 함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증가 함수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감소 함수가 되어도 증가가 감소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자, 뭐 이렇게 쭉 증가하는 함수거나 이렇게 쭉 증가하는 함수거나 아니면 쭉 감소하는 함수도 상관없어요. 쭉 감소하는 함수도 상관없이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고 1대1 대응 봅시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결국에는 뭐가 있다? 여기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받았지? 이 받았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안 받았지? 자,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 조건 자체에서 얘가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조건에서 얘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살펴보시면 얘는 1대1 함수 돼요. 얘도 1대1 함수가 돼요. 얘는 대응도 됩니다. 1대1 대응도 되겠죠. 왜냐하면 뭐다? 전부 다 무조건적으로 치역 자체가 이 안에 다 들어가니까 1대1 함수가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데 공역이 실수인데 치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치역이 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치역이 되는 상황이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 이까지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고 간단한 이제 내용들은 일단 정리를 한 것 같아. 자, 1대1 대응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 조금 풀어보란 말이야. (9번) 봅시다. 9번.
자, 요즘 경향은 조금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렇게 속단하시면 안 돼요. 예전 문제들은 전부 다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안 그래. 어떤 스타일이 나오느냐? 이런 스타일이 나와요. 끊겨 있어요. 끊겨 있는 것도 꽤나 많이 등장하니까 9번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자, 집합 x가 있어. 집합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자, 0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4까지 되는 거예요. 자, fx가 있어요. fx가 이렇게 되겠네. ax 제곱 플러스 b가 되면서 x 빼기 3 이렇게 되겠고 x가 누구 이상? 0 이상 3 미만이고 x가 3 이상 누구 미만이냐면 4 미만이 됩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f1의 값을 일단 한번 구해봅시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 제발 부탁인데 하고 수투 가서 그때 계속 그리거든요. 계속 그리니까 자, 정의역 공역 자체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f가 보니 보세요. x에서 x로 간다라고 되어 있거든. f가 x에서 어디로 간다? x로 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여기가 4까지면 0에서부터 4까지 정의역이 싹 다 있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공역 또한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정사각형 안에 지금은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데 자, 어느 부분? 3에서부터 4까지는 직선이야. 이쪽 부분은 직선이 되는 거고 이쪽에는 뭐가 오느냐면 포물선이 온다는 얘기야. 좌측과 우측이 전혀 다르죠. 맞죠? 그래서 직선과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직선의 일부가 여기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치역이 이미 여기에서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포물선인데 자, 특징을 봤더니 꼭지점이 얼마가 돼요? 0,b가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 괜히 위로 볼록한 상황에서 괜히를 봐야 되겠지. 자, 근데 봐. 아래로 볼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고 위로 볼록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야. 경우가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경우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아래로 볼록한 건 될 수가 없는 거 알겠어요? 왜 될 수가 없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렇게 가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첫 번째 경우는 함수 값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누구를 여기가 지금 1이거든요. 0,1을 함수 값으로 가져야지만 함수가 되는데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을 때 교점이 두 개니까 얘는 날아가는 거예요. 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된다?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0,4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갔었을 때 여기는 뭐가 된다? 당연히 빵꾸가 뚫려야 되겠지. 좀 빵꾸가 뚫려야지. 자, 이런 거 교점이 하나밖에 없고 교점이 하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대입하시면 나머지 값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항등함수 봅시다. 가볍게만 하고 넘어갈게. 항등함수는 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당연히 얘는 집합 자체가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데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모든 x, 어디 집합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fx가 x가 되더라. 그리고 얘를 새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identity function이라고 해서 i라고 적고 난 다음에 집합의 이름을 적어줘요. 왜? 결국에는 항등함수는 차이가 거기서만 나오거든. 대응은 다 똑같아. 근데 노는 물 자체가 조금씩 그거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니까 ix라고 이렇게 명시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입니다.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가 되는 상황이고, 자, 상수함수야. 뭐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되겠지. 당연히 함수가 되면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치역의 원소가, 치역이 뭔지 아실 거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다? 한 개. 그치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 가끔씩 함수값이 얼마냐, 중간고사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 기말고사에서는 이 범위를 넘어갈 거니까 함수값 또는 함수식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함수값, 함수식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야. 함수값이 얼마냐, 함수식이 얼마냐, 단 조건이 뭐가 나올 거냐면 하나의 관계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 값이 얼마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고 함수식이 얼마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입을 할 때 조금 정리를 좀 해줄게. 대입을 할 때 가장 많이 대입하는 값들 중에 하나가 0이에요. 0이 압도적으로 일단 많거든요. 0인 y에다가도 뭐 0, x에다 0, y에다가도 0,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값들을 대입해서 뭔가 값을 찾거나, 간혹 가다가 이제 뭐도 얘기를 좀 해주시느냐 하면 이런 것들도 조금 얘기를 해줘요. 1하고 마이너스 1. 왜? 어떤 0이라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1하고 뭐를 1 자체랑 마이너스 1을 더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을 만드는 경우도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해봅시다. F의 A의 F의 뭐 4 빼기 X 더하기 B의 F의 X가 뭔가가 어떤 수식이 이렇게 적혀 있어. 자, 이게 어떤 식을 이야기하느냐? 이 값과 이 값이 합이 4로 일정하니까, 합이 4로 일정하면 정중앙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거든. 그러면 그거를 이유를 들어서 x 자리에 x-4 빼기 x를 대입하면 이 값과 이 값이 그냥 뒤바뀌어서 새롭게 한개가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뭘 대입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뭐를? 4 빼기 x를 대입하는 거야. 뭐 이거 흔히 쓰는 테크닉인데 혹시나 이게 빠져 있을까 봐 이거를 4 빼기 x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4 빼기 x를 대입하면 얘는 뭐로 변하니? 당연히 fx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는 a가 그대로 있겠죠. 얘는 뭐로 변할 거예요? 당연히 b의 f의 4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해지면서 이쪽이 별에 해당하는 모양이 뭔가 좀 변하겠지. 뭐 별 프라임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그렇지. 똑같은 구조, 거의 비슷한 구조가 있으니까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수값이나 함수식을 구할 때 연립해서 내가 원하는 식을 또는 값을 구해낼 때도 있으니까 연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오케이? 연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와 비슷하게 뭐도 있느냐? 자, 합이 일정할 수 있듯이 곱도 일정한 상황이 당연히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F에 앞에 A가 붙어 있고 X분의 3이 있어요. 더하기 B에 F에 X가 있을 거고 여기 뭔가 하나의 세모의 식이 있으면, 자 이제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 X분의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연립할 재료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입하면 연립할 재료가 생깁니다. 자,
뭐 이런 문제들 간간히 보게 될 거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전 대구여고 문제고요. 예전 대구여고 문제고 간간히 조금씩 나오는 건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 F랑 G가 F라는 녀석과 G라는 함수를 동시에 적을게.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거야. 실수로 가는 함수가 됐다. 자, 세 가지 단서가 붙었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온다고 합시다. 세 가지 함수값이 일단 탕탕탕 나왔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의 식이 하나 등장하는 거야.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g라는 함수가 있는데 g에서 x 빼기 y가 되고 이것이 fx 곱하기 fy야. 그리고 gx 곱하기 gy가 되는데 이것이 성립한대.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 뭐다? 그냥 항등식 한 개 나온 거죠. 이 항등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값을 도출해 내셔야 됩니다. 몇 가지 값이냐? 이게 G0예요. G0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G1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G2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 라고 되어 있고 빼고 더했을 때 이 결과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답만 먼저 얘기를 해줄게. 답이 얼마가 되느냐? 답 자체는 일단 2가 되는 거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얘가 이제 그 년도 때 가장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 중간고사 제일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대구여고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주셔야 되느냐? 얘를 뭔가 수식을 일반화시켜서 수식을 찾아내겠다라는 관점으로 당연히 접근하는 게 아니라 쉬운 값을 구하기 위해서 1이라는 값이나 2라는 값이나 0이라는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 적절한 값을 대입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보통 가장 만만한 값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0은 적었어요. 내가 0은 적었어.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0. 그리고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뭔데? 1 이런 것들. 1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대입을 합니다. 0, 1은 굉장히 많이 대입하는 수들 중에 하나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G0가 있어요. 누구 대입하면 되겠어? 1 한번 00 한번 대입하면 되겠지? 00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00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G빵은 자, x에다가도 0을 대입하고 y에다가도 0을 한번 대입을 했어요. 이렇게 G빵이 나오네. 여기 빵빵 집어넣으면 그냥 0이거든요. 이게 0이에요. 제일 끝에 보시면 G빵에 뭐가 되더라? 제곱이 되더라. 맞죠? G빵에 제곱이 나오니까 그러면 G빵이 이 얘기는 0이 될 수도 있고 이 등식을 만족하는 게 0일 수도 있고 얼마일 수도 있어요. 1일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두 가지 값이야. G0가 1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맞죠? 두 가지 값이야. 00을 그냥 대입했어. 여기 00, 여기 00, 여기 0. 근데 F0가 0이다라는 단서를 쓰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값이 아니다. 둘 다 될 수는 없어요. 둘 다 될 수는 없어요. 왜냐? 0에 대한 함수값이 있으면 얘는 있으면 하나밖에 없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솎아내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얘가 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첫 번째 경우겠지. 첫 번째 경우. 만약에 첫 번째 경우에 G0가 제로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자, 뭐 해주면 되겠어요? 10, 10 이걸 한번 집어봅시다.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1 집어넣는데 1 집어넣으면 되겠네. 1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어 봅시다. y에다가도 1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니까 얘 G빵이야.
0이 되겠죠. 여기서 1 집어넣게 돼버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데 1이니까 이쪽이 그냥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G 얼마? 1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요. 1 집어넣어봤어? 됐어? 잘 보세요. 1 x에다가 전부 다 1 집어넣었어. 근데 이게 0이야. 그럼 G1은 누가 돼야 돼요? i다. 마이너스 i가 돼야 되겠지. 이해돼? 자, 다시 얘기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가서 근데 이게 시행착오를 몇 번 겪어야 돼. 이게 뭐 대입했는데 값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흔적을 잘 남기시고 이렇게 하네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다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딱 봤더니 가볼게. 결국 G0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1이었다는 얘기거든. 이까지 이해되세요? G0가 1이었죠? G0 1이었어요. 자, G0가 1이었다는 얘기고 이거 하나 갖고 있어. 1이라는 거 하나 구했어. 근데 위에 있는 거 한번 사용 한번 해봅시다. 얘가 0일 때는 안 되지만 얘가 1이면 나오는 거잖아. 맞죠? 이해되세요? 다시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다시 1을 대입하면 관계식이 똑같은 관계식이 나오겠죠. G바는 1 더하기 G1의 전체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G빵이 1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녀석 자체가 G1의 제곱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0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G1이 0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G1이 0이겠죠. 이해되세요? 왜? 제곱했을 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네. 됐지?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이제 얘를 포함되겠네요. 자, 우리가 얘는 사용 한번 해봤고 얘는 한번 사용해봤는데 얘는 아예 쓰지도 않았어. 맞죠? 쓰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저걸 써야 되겠네. 자, 저걸 한번 써서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자, gx에다가 1을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흔적 남겨놓고 막 집어넣어서 푸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지.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막 집어넣어봐요. 예측하려 하지 말고 꼼꼼하게 다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왜 1하고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까?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왜? 나는 2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서가 재료가 마이너스 1 있고 1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 1 사용 안 했으니까 한 번은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2가 되면서 G2 일단 저 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F1 되겠고 F-1 되겠고 근데 이 값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뒤에 더하기 G1 있을 거고 G-1 있을 텐데 쌤 얘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하지만 앞에 있는 녀석이 얘가 모르더라도 이 값을 결정해 줄 수 있잖아. 얘가 0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각각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계산해주면 답이 된다. 끝. 자, 나중에 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 풀면은 함수값 관련된 문제들이나 함수식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별다른 그게 없어요. 그냥 자신감 가지고 대입해서 찾아내시면 돼. 오케이? 그게 끝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합이 0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곱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도 이런 값도 대입을 해가지고 곱이 1이 되는 값도 문제에서 뭐 곱하기 형태로 나오면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볼까? 합이 0이 되는 거. 합이 0을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행위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거의 대부분 문제는 영영은 대입해봐요. 뭐 안 되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 1도 한번 대입해보는 거고, 그리고 합이 0이 되는 값, 곱이 0이 되는 값,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끔씩은 연립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생기니까 잘 정리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 얘기야. 일단은 다 했어요. 역함수 봅시다. 자,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거든. 1대1 대응이야.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 1대1 대응에 대해서 요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쭉 살펴봅시다. 자, F가 있을 텐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오해가 많고 알고는 있는 듯하지만 뭔가 계속 문제를 풀 때 해소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 생각보다 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 뭐 오늘 오해가 종식이 될지 안 될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종식시켜 드리려고 노력은 해드릴게. 자, 이렇게 1대1 대응인데, 자, 여기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거고 f 인버스는 1대1 대응은 자 y에서 x로 대응이 되는 거야. 뭐야? y에서 x로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x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 y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 있으면 y라는 녀석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fx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얘를 대응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거든. 자, x가 y로 대응한다. 이런 거겠지. 오케이? x가 y로 대응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이번에는 반대로 가는 거지. f 인버스는 y에 있는 원소를 y에 있는 원소였으니까 y를 어디에 대응시킨다? x에 대응시키니까 대응도로 표현했었을 때는 이쪽이 f 인버스가 되겠죠. 오케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만약에 FA가 B가 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F 인버스 B가 A가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값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직접 도입해가지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도입해서 가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다른 거 없잖아. 뭐 별거 없거든요. 이것도 별거 없어요. 혹시나 보자. 이거 5기가 얼마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얘가 지금 1이에요. 얘가 지금 2가 되고요. 2에 대응하는 값이 3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3이 있을 거예요. 다음 여기에 하나가 왔다고 칠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자, 이게 정의역과 공역이 잘 세팅되어서 1대1 대응이라고 합시다.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야.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할게. 얘 함수 F 인버스 3 얼마입니까? F 인버스 3이 얼마죠? F 인버스 0는 얼마죠? F 인버스 0는 얼마가 되는지
F 인버스 3은 y 값이 3이 되는 걸 봐야 되니까 y 값이 3이 되는 지점을 찾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얘를 읽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얼마야? 2가 되겠지. 맞아? F 인버스 제로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의아해야 되지. 왜 의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얘는 기껏 해봤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y 값이 이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를 물었잖아. 여기는 정이 안 되는 게. 다 됐나요? 오케이? 정이 안 되면 자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시다. F 인버스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인가요? F 인버스의 최대값은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지금 F 인버스의 값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녀석이 원래 함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x 값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기는 x 값이니까 x 값의 범위가 다 나온단 말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데 x 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나오는 거니까 최대값 자체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지.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1 되겠죠. 최소값은 왜 마이너스 1인지 알겠지? 오케이? F 인버스 최소값이 최소값 자체는 마이너스 1이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86번 있을 겁니다. 86번 봅시다. 객관식 86번. 자,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그래 좀 난이도가 살짝 있다 하는 문제집에서는 정말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1이야.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다. 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네. 3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네. 3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네. 5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네. 이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6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오네요. 6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가 f라는 함수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려오는 함수 봅시다. 내려오는 함수가 2를 집어넣으면 5가 나와요. 2를 집어넣으면 5가 나와요. 여기 2를 집어넣었을 때에 5가 나오는 거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자 3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거고 자 이게 4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얘가 함수지. 함수 문제들, 역함수 문제들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개념이 진짜 완전 겉도는 그런 학생들은 이런 문제 내면 못 풀어요. 못 풀어. 별거 아니거든요.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F 인버스 A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 G, B가 있는데 얘 값과 얘 값이 함수 값이 같도록 만들어주는 뭘 찾는다? A, B의 순서쌍을 찾는데 얘랑 얘랑이 자연수니까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해주면 돼? F 인버스에 의해서 가도록 하는 값을 찾으면 되잖아.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갔었을 때 얼마로 나오는지 알아내시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F 인버스 1이 얼마냐라고 했었을 때 F 인버스 1 보는 거야. F 인버스 1 어디 봐야 되는데?
인버스는 원함수가 나와 있고 이쪽이 지금 정의역이고요. 이쪽이 지금 공역이에요. 이 상황, 이 함수 세팅은 맞죠? 그러면 F 인버스란 얘기는 역할이 바뀌어져 가지고 원래 있었던 공역이 정역이 되는 거니까 이쪽을 보셔야 돼. 당연한 거지만.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 비율 관계에 의해서 2분의 1 나오죠. 2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 당연히 1 나옵니다. 3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고요. 4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옵니다. 5 집어넣게 돼버리면 여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1이 나옵니다. 6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나요? 당연히 6이 나오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G라는 것도 누굴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3, 4, 5, 6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인지 다 나오잖아. 다 나오겠죠. 노란색으로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여러분들이 직접 비율 관계를 통해 가지고 2분의 11이 돼야 된다는 거. 2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요. 3 집어넣었을 때 3 나오고요. 4 들어갔었을 때 여기 1이거든요. 여기가 1이야. 확인해 보시면 5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 2분의 1 나오고 6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 0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뭔데? 같은 값이 되어야 되잖아. 값이 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오케이? 1, 5라는 순서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2,4라는 순서상이 만들어졌을 거고 3, 3이 되는 거는 3,3도 하나 있겠네. 5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은 여기 있겠네요. 4, 2도 있을 거고 2분의 1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건 여기 하나 있겠죠. 나머지는 없잖아. 각도로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몇 개 세트 나온다? 5세트 나온다. 시험을 받읍시다. 시험 받아.